안녕하세요. 베트남 경제연구소 베타고입니다. 주간 글로벌 경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 67 부동산 대책, 갭투자 차단 위해 강력해졌다. 주담대 규제 강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로 묶이게 됐습니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집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 동안은 지역을 옮길 수 없습니다. 수도권 토기 과열 기주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분양 신청 전까지 총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또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이하 주담대가 금지되고 모든 유제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번지개월 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지역이 됐습니다. 2. 문 대통령, 한국판 디지털 뉴딜, 선도형 경제 기반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 구상과 관련 뉴딜 정책의 원조인 미국 대공황 시대의 뉴딜에 빗대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의 뉴딜에서 따온 정책이지만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문 대통령은 원조 뉴딜과 한국판 뉴딜의 공통된 키워드로 댐을 따온 뒤 뉴딜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뉴딜의 한 축은 대규모 공공토목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국 뉴딜의 상징인 후버댐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물을 모은 다음 수문으로 내려보내면 발전, 산업용수, 식수로 쓰이기도 하고 가뭄 조절도 한다며 일자리를 만들어 댐을 완공하면 관련 산업에서도 일자리가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3. 파운드리 진격하는 삼성, TSMC 거꿀 팹리스 군단 키운다. 삼성전자가 중소 팹리스의 시스템 반도체를 손쉽게 설계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의 우호적인 팹리스와 디자인 하우스를 늘리는 게 목적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1위를 노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생태계 확장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클라우드 비용 부담을 고민하는 팹리스가 많다는 걸 감안해 플랫폼을 개발하게 됐다며 SFCP가 팹리스 업계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4. 코로나19 충격, 미국 경제, 소비 생산지표 반등.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위축했던 미국 경제가 소비와 생산지표가 반등하며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5번지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7.7% 증가해 지난 199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5월 고용 증가와 실직자 지원 등이 소비자들의 지출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5번지월 산업생산도 전월 대비 1.4% 늘어나 석 달 만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 소비 생산 지표가 개선된 것은 미국이 지역별로 코로나19 봉쇄를 완화하면서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5. 일본 경제산업상, 한국 WU 제소 재개 극히 유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세계무역기구의 제소 절차를 재개한 데 대해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19일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6. 아시아개발은행 한국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1% 전망, 미국 마이너스 5.3%, 일본 마이너스 5%. 아시아개발은행이 한국 올해 국내 총생산 증가율 전망치를 낮춰 내놓았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18일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내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대부분 지역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내놓았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실시된 이후 소비 심리가 크게 악화했다며 글로벌 경제 상황이 나빠지며 수출이 크게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수출 규모는 4월과 5월 들어 계속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는데 아시아개발은행은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습니다. 7-20 물결표 쌓인 30대 84.9% 기회만 되면 해외에서 취업하고파. 노나 19 여파에도 불구하고 해외 취업을 원하는 20.30 세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20.30대 10명 중 8명 이상이 기회만 된다면 해외 취업을 하고 싶어 했으며 호텔, 항공, 관광 등 서비스직 분야와 IT 직종 취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코리아가 2030세대 구직자 2,100명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 참여자 중 84.9%가 기회만 된다면 해외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 직장인 지난달 12.5만 명 급감, 실직 충격 제조업으로 확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5월 한 달에만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직장에서 밀려나는 청년도 문제지만 취업이 안 돼 실직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이 늘면서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만 5천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재개 등 정책 효과로 서비스업 분야 고용시장 상황이 바닥에 근접한 것 같다며 하지만 수출 부진 등으로 제조업 고용 충격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9. 홍기업인 이동 돕는다. 베트남 싱가포르 유기로 입국 특례제도 확대. 정부가 기업인 이동 지원을 위해 한국, 중국 간 도입한 이른바 신속 통로제도인 입국 특례제도를 베트남, 싱가포르, 유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인 이동 및 수출 물류 원활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0. 한국 기업인 가족 160명, 베트남에 추가 예외 입국. 베트남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임직원과 쪽 160명이 19일 특별 예외 입국합니다. 하노이 한인상공인연합회 꼬참은 베트남에 진출한 92개 한국 기업의 필수 인력과 쪽 160명이 이날 오전 9시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로 출발했고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50분께 베트남 북부 광민성 번동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